알면 힘이 되는 발레! 발레! 안녕하세요, 이하진.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개그하면 저 이정수입니다. 교육 열정하면 우리 대한민국. 아,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왜 교육을 꺼내셨습니까? 예, 주제가 뭔가요? 학원의 보호 의무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오늘의 판례 만나보시죠. 초등학교 1학년 한공부 어린이는 방과 후에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학원은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였고 학원은 이를 특별히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원 쉬는 시간에 잠깐 밖으로 나갔던 한공부 어린이가 학원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에 한공부 어린이의 아버지 한부모는 학원이 우리 아이를 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라고 학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학원장은 학생이 쉬는 시간에 스스로 학원 밖으로 나가서 벌어진 사고까지 학원장이 책임지는 것은 가혹하다 라고 항변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아유, 제가 그 아이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부모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하진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학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학원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닐까요? 안타깝긴 하지만 제가 원장이라면 억울할 것 같아요. 쉬는 시간까지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일일이 통제하기란 쉽지 않을 텐데요. 근데 그 말씀을 잘하셨어요. 이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끝난 게 아니야. 이제 또 수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인계될 때까지 책임을 져야죠. 역시 아빠 감성. 그럼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볼까요? 네. 저는 학원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이 없잖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쉬는 시간이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 통제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학원 바깥에 나간 학생에게 잘못이 있다거나 또는 그 차를 몰았던 운전자에게 책임의 소재가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학교 쉬는 시간에도 결국에 학교에 책임이 있잖아요. 네, 그럼 학원에서도 쉬는 시간에도 통제는 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해요. 수업 중이 아니라 쉬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학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국민의 의견을 우리가 대변했네요. 학원장에게 책임이 있다 없다로 국민들 의견도 팽팽합니다. 네, 너무 궁금하네요. 사무관님, 그래서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네, 대법원은 학원장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런 대반전을 기대했지만 역시 아니었네요. 거 봐요. 학원이 책임이 있다니까요. 변호사님, 이번 사건에서 학원장이 책임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답변 드리기 전에 두 분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 뭐든 해보세요. 제가 완전히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학원은 사설교육기관이죠? 그럼요. 사설교육관이죠. 그럼 사설교육기관인 학원도 유치원 학교에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감독 의무가 있을까요? 요거 애매하네요. 애들이 조금 학원은 좀 크잖아요.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책임이 없나요? 아니요, 책임을 집니다. 좀 전에 사무관님도 대법원이 책임을 인정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변호사님 깜짝 놀랐잖아요. 별 책임 없을까 봐. 학교, 유치원 같은 공교육기관과 학원 같은 사설기관은 매우 다르게 인식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육 현실을 보면 유치원생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사교육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사교육이 공교육 못지않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또한 학원도 관련 법률에 따라 수강생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수강계약의 당사자로서 수강생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신의칙상 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사교육을 담당하는 학원 운영자에게 공교육기관과 마찬가지로 교습을 받는 수강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사교육 비중이나 역할을 생각해보면 학원도 보호감독의 의무가 있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학원을 다니다가 학생에게 사고가 나면 무조건 학원장이 책임져야 될까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치원이나 학교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의 범위는 유치원이나 학교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로 한정됩니다. 또한 보호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서 학생이 사고를 당하더라도 그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법리가 사교육기관인 학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 다행히 학원장이 무조건 전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근데 그 통상 예상 가능한 사고라는 게 좀 알쏭달쏭하네요. 그 어떤 경우에 예상 가능한 사고라고 할 수 있나요? 학원 운영자나 교사가 예상할 수 있는 사고인지 여부는 학생의 연령이나 사회적 경험, 판단 능력, 기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는데요. 대체로 나이가 어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해서는 보호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생활관계의 범위와 사고 발생 예견 가능성이 더 넓게 인정됩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통학 차량을 제공할 때에는 통학 차량에 태운 때부터 교육 후 다시 통학 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학 차량에서 내려줄 때까지. 안심되네. 이 법 마음에 드는데.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통학 차량에서 내려 보호자가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이동할 때까지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통학 차량에서 내려주었다고 그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였는지 확인하거나 살피기까지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어린 학생이 통학 차량에서 내린 직후 교통사고 등을 당한 경우에는 학원 측의 부주의가 있다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아이들의 사고는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셔서 앞으로는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어린이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거죠. 아린파는 제가 지킵니다. 저희는 생활에 밀접한 판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법이 어려운가? 법이 어려우면 다시 돌아온다.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